7월 들어와서 참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었던 삼전 닉스를 필두로 한 S7의 반등이 참 달갑죠. 현 시점에서의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오늘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팀장님 시장 진단해주세요. 지난주에 만나 뵙고 이번 주 또 만나 뵙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바뀌었거든요. 코스닥이 주름을 잡았었던 8월 초반이었었는데 확실히 바톤이 삼전 닉스 반도체로 넘어간 듯합니다. 이거 분위기 바뀌었을까요? 네, 어느 정도는 좀 감지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.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무릎 꿇고 방송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.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어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작은 농담을 섞어서 방송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의 좀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양시장 모두 이제 1차적인 수렴 구간 형성을 위해서 반등에는 일단 성공한 그런 모습이고요.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. 근데 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옵션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장 막판 특히나 2시 이후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흔들리는 이제 그런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악재는 좀 둔감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 호재에 좀 민감도를 키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상승폭을 내준다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의 좀 무난한 이제 그런 종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한때 정말 98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를 만들어냈던 게 코스피의 변동 수치예요. 코스피 이제 볼리틸리티라는 이제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근데 거의 100이 이제 최대치인데 98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뭐 오르면 오른 대로 빠지는 대로 하루 변동폭이 뭐 10%가 넘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. 이게 오늘 보니까 56까지 떨어졌습니다. 거의 이제 뭐 반 정도까지 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.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입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점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던 비유를 했었던 게 지금 관역도 흔들리고 총도 흔들리는데 격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좀 비유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적어도 관역 정도는 흔들리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선현물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좀 수급으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월요일 날 거래대금이 19조까지 떨어졌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. 한때 뭐 60조, 70조 가던 그런 거래대금이 뭐 3분의 1, 4분의 1 토막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래대금 어제 보니까 27조까지 다시 좀 반등을 했어요. 오늘도 30조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개인 예탁금이 100조 밑으로 떨어졌죠. 이 얘기는 개인들이 그만큼 추가 매수를 그래도 하고 있는 투자 심리 정도까지는 올라왔다.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좀 신뢰를 가져가고 있는 바닥권을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좀 가져가고 있다. 외국인과 개인 모두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제 문제는 이거죠. 시장 참여자들이 뭐 이렇게 일부 반등 또 일부 매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워낙 트라우마가 크고 여기에 상처도 많이 입었고 그리고 향후에 나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심까지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코스닥 그 600에서 800 조금 오르고 다시 또 예전처럼 쏠려서 코스피만 오르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금리가 좀 계속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멈추거나 뭐 줄어들거나 하면은 또 반도체 여기서 또 들겨 맞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좀 걱정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반도체 가격 뭐 중국에서도 끼어들어온다라고 하고 뭐 반도체 HBM에 대해서 사양이 떨어진다라고 막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넘겼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걱정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의심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적어도 V자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정말 뭐 좀 이렇게 무지성에 가까운 그런 좀 고속도로였다면 하반기는 정말 험난한 정말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반등 국면이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코스닥 시장이 먼저 좀 매물벽에 닿았습니다. 850에서 900선 정도의 기술적인 매물대에 좀 닿은 것 같아요. 이건 뭐 지금 저처럼 출연하시는 모든
모든 이제 이런 출연자들이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하기에 뭐 거의 일치할 겁니다. 850에서 900선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더 이상 거래대금을 늘려내지 못하고 6조, 7조 정도에 막히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순환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뭐 지난번 상한가 7월 말에 보였던 그 상한가 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이 지금 거의 모든 이런 좀 시장 전문가들이 좀 모이고 있는 시점입니다. 과연 7천선을 다음 주에 회복하고 그게 지지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3분기 그리고 연말까지의 어떤 온도와 또 방향성, 속도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번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저도 비슷한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. 뭐 V자 반등보다는 코스피는 일단 7천선 초반, 초중반 정도의 그런 지지력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뭐 도달해 있는 코스닥은 850에서 900선의 매물대를 어떻게 좀 뚫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보이면서 좀 횡보 구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생각하고 있고요. 이것이 이제 향후 상승을 위한 베이스 캠프의 초석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시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양시장 바닥은 다졌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물론 하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상반기처럼 강력한 질주, 빠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의구심과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들이 동반돼서 우상향을 그려갈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. 관련해서 또 섹터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반도체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삼전닉스 오늘 어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간밤 뉴욕부터 계속해서 이 연속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결국에 다시 한번 이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들이 AI 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삼전닉스 다시 시작인 건지 그렇다면 지금 그냥 실탄만 보유하고 있는 우리 참여자들은 지금 들어가면 될지도 궁금해요. 네, 뭐 들어가지 못할 더 비쌌을 때도 많이들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확인해야 될 거, 의심도 많고 그리고 네. 또 증명해야 될 것들도 많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예전과 같이 정말 빠른 속도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전 뭐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전닉스 지금 못 살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주가를 제외하고 뭐 AI 인프라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뭐 전혀 변함은 없었습니다. 모두 이제 인정하시죠. AI가 이제 계속 지속성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고 반도체는 계속 모자르고 계속 비싸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. 근데 왜 도대체 주가 반등이 왜 안 나오는 거야?에 대한 대답을 이번 주에 그래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어쨌든 이런 많은 의문점에 점진적으로 좀 답을 시장이 좀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을 위한 빌드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삼전닉스 반등의 빌드업을 만들어가고 있다. 그런데 우리가 뭐 가장 우려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,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수익으로 담보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정말 컸었잖아요. 이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그에 대한 해답은 먼저 이제 클라우드가 시장에서 충분히 증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클라우드를 통해서 AI의 초석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성도 좋고 돈도 좀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밤사이 미국에서 이런 좀 데이터 센터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정말 초급등이 좀 나왔었죠. 뭐 그게 반도체 없이는 절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금리 환경이 깨지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좀 수익성 기반이 과연 뭘로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좀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엊그제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5천억 불 자체적인 금융 동맹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이정표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걸 이제 금융적으로 풀어보면은 정말 뭐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려도 이제 다 소화하기 어려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기업들 간의 서로의 이제 동맹, 서로의 어떤 보증을 서주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지속
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 그런 좀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좀 작동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CPI를 비롯해서 뭐 금리 인상을 자극할 만한 그런 매크로 지표들도 생각보다는 좀 제동이 걸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근본적인 이제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랜드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이 됐고 HBM의 고도화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기조도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반도체에 대한 모습은 변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. 오히려 더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이 충분히 싸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최저치로 떨어졌고 향후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데 왜 지금 주식을 사지 않느냐에 대한 답을 시장이 이제 조금씩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패시브 자금 위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시황하고 좀 비슷하게 7월 말에 보였었던 그런 상한가 부근에 왔었던 그 가격대까지 거의 지금 회복이 뭐 비슷하게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일주일 넘게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도 조금씩 일단락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후행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주 특히나 이제 8월 이전에 170만 원대를 SK 하이닉스가 회복을 하고 200만 원을 두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. 삼성전자도 26만 원대를 회복을 해놓고 지지를 하면서 뭐 30만 원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몇 차례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 달에 곧바로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횡보를 하느냐가 조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일단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소부장이나 이런 전망도 좀 좋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올해까지 뭐 조금 더 연장을 해본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소부장보다는 뭐 전자닉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. 뭐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좀 3분기, 4분기 쪽에서는 소부장 쪽에서 Q의 어떤 흐름을 기대하면서 소부장 쪽의 우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만 지금 뭐 상승 대비 거의 50%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의 에너지는 전자닉스 쪽을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지금 가격대는 뭐 저는 뭐 쌍수를 들어 지금 가격대는 뭐 큰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궁금한 점들 뭐 거의 다 풀어주셨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매력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현 시점에선 오히려 삼전 닉스 쪽으로 점수를 더 많이 주셨거든요. 매크로적인 그 환경도 우호적으로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삼전 닉스 지금 뭐 목표 주가도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 지지선도 언급을 주셨잖아요.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. 주주환원이요. 근데 만약에 주주환원 지금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은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삼성전자 100조, 200조, 그리고 SK하이닉스 연간 100조 주주환원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성에 안 차면 이것도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거 아닌지.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치와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, 또 수익률 산정에 있어서의 어떤 수치적인 것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건 뭐 저는 자율적인 반등이고 뭐 패시브적인 이제 그런 작업의 유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주환원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급반등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아직 뭐 시장이 큰 기대를 주지 않았고 그 자체가 어떤 강세 요인으로 돌아선 뭐 이런저런 좀 루머만 돌고 있는데 그 루머가 주가를 바닥 대비 이렇게 돌려 세웠을 뭐 물론 중소형주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1번, 2번 시가총액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루머에 의해서 이렇게 수십조, 수백조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미미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8월 말 뭐 보통은 지금 8월 마지막 주로 다들 가늠을 하고 있어요. 엔비디아 혹은 뭐 28일 날 금요일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그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실망보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주가에 녹아들고 있지는 않았다. 지금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어떤 반등의 초기 국면이다. 이렇게 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삼전닉스 이제 뭐 의구심과 함께 이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들 좀 난항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 전해 주신 바 있는데 저조차도 의심을 계속하게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. 주주환원 관련해서 기대감 아직 반영 안 됐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전해 주셨고 오늘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.